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폭력 고소는 불송치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로 기소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석 대표 변호사 박수진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를 다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 변호사에 대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피해자가 힘들지 않게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 변호사가 앞에 서고 피해자는 뒤에서 기다리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변호사가 대신 감당해주는 그림. 이 이미지는 따뜻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 절차의 중심에는 피해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뿐입니다. 변호사가 대신 기억할 수 없고 변호사가 대신 진술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법정은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그 자리에 변호사가 대신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없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관성과 구체성. 이 두 가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즉 증거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실제 피해가 있더라도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대부분 감정과 사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자요. 이 표현들은 진실합니다. 하지만 일관성과 구체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아직 부족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함께 이 작업을 합니다. 경험 안에서 사실을 가려냅니다. 시간 순서대로 놓습니다. 빠진 부분을 확인하고 흐릿한 부분은 정황 증거로 보완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여러 번 다시 꺼내야 합니다. 말하기 싫은 부분도 다시 말해야 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도 다시 떠올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게 되고 법정에서 증거로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가 이 과정을 건너뛰고 피해자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다 해줄수록 피해자는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왜 그런지 제가 실제로 만난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담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변호사가 알아서 고소장을 쓰고 제출 전에 피해자 본인이 그 서류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고소장은 나갔고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물었을 때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먼저인지 누가 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달랐습니다. 변호사가 무리하게 적용한 제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술에 취했었는지, 폭행이 있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실제 경험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는 자신의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폭력 고소는 불송치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로 기소됩니다. 피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기 언어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뒤늦게 저를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좋은 변호사의 역할을 가르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절차를 대신 처리했는가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힘들지 않게 해줬는가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기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가입니다. 이 준비는 피해자와 마주 앉아서 경험을 한 문장씩 정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피해자는 수사기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자기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해줘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설 수 있게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절차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야만 가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모든 걸 처리해 줄 거라는 생각, 피해자는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절차의 중심에서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변호사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